초중고 부모님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영입니다. 자녀의 교육을 위해 헌신해 오셨는데 이 자녀의 교육과 진학 문제가 쉽지 않아서 마음고생이 참 심하셨죠? 아이의 사춘기와 고입, 대입 등이 맞닿아 있어서 더욱 고민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자녀 교육과 진로 진학에 대한 부모님들의 궁금증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 전문가와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이 사춘기 때 어떻게 소통하면 될까입니다. 사춘기 자녀와 갈등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춘기의 자녀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두 분 선생님의 경험과 고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 포항제철 중학교 교사이시고 우리 아이 인서울대학 보내기의 저자이신 박원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주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시고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상태 선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박원주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자녀분의 사춘기는 어땠나요? 저희 아이는 사춘기 전과 사춘기 후가 정말 많이 달랐던 애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 좀 사춘기 때 돌변한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이제 사춘기 전에는 정말 뭐 매사에 열심이고 또 학업에도 아주 욕심도 많고 그랬던 애고 또 부모한테도 아주 다정하고 살갑게 굴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춘기가 딱 오니까 일단 아이가 이제 학업을 좀 등한히 하고 좀 소홀히 하더라고요. 네. 공부에 좀 실증도 느끼고 이제 좀 친구하고 이렇게 많이 어울리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부모를 이렇게 멀리 한다고 할까요? 대화가 줄어든다고 할까요? 물어도 대답도 없고 또 심지어는 부모하고 뭐 외식도 나가는 걸 꺼려해요. 뭐 가족 여행은커녕 그게 요 가까이에 밥 먹으러 나가는 것도 같이 안 따라가려고 하는 자식을 보면서 어머 쟤 우리 아이 맞아? 하면서 남같이 느껴지는 그래서 엄마 마음이 참 섭섭하고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박 작가님 자녀분이 돌변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사춘기 때 돌변하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아이들이 이제 모든 것이 거의 다 변하는 시기거든요. 그게 표현적으로 크게 변하든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쭉 계속 무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는 엄청 많은 변화들이 있어요. 흔히 이 시기 아이들을 이제 엔진만 돌아가고 운전자가 없는 시기다, 뭐 질풍노도 의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창조적 파괴 의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제 기술 혁신과 맞물린 경제 용어로 나온 말인데 저는 운전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이제 베타 테스트 중인 자동차. 라고 좀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도 확실하지는 않은. 그런데 위험성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게 학습을 하면서 점점 이제 정교화하고 여러 가지 대응들을 잘 해나가는 아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기에 탑재된 인공지능은 교통 법규는 익혔어요. 알고 있습니다. 익혔다기보다는 알고 있어요. 그다음 자동차를 부분을 어떻게 조작하는지까지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것에 대한 학습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달리다가 노란불이 들어와요. 그럼 이제 계속 달려야 할지, 멈춰야 할지, 브레이크를 언제 잡아야 할지, 코너를 돌 때 적절하게 꺾고 적절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언제 얼만큼 꺾고 언제 풀어야 될지 이런 걸 모르는 이제 막 학습을 해가야 되는 시기인 거죠. 심지어 어디서 달릴지, 내가 탑재한 하드웨어가 뭔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돼 있는 시기인 거예요. 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청소년의 사춘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의 아이를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요. 저의 아이가 사춘기 때 이렇게 보였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우선 아이가 비판적 사고 내지는 좀 반항적인 태도 이런 것이 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더라고요. 예전에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오기 전에는 그 부모의 양육 태도 아니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아이가 자기 생각이 생기고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대하는 거야? 왜 우리 엄마는 나한테 자꾸 나 가기 싫은데 학원 자꾸 가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자기 생각이 생기면서 이제 반항의 태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 생각이 생기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또 부모하고는 갈등의 요소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 이제 남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아이가 길거리에 갈 때도 엄마 목소리 좀 낮춰. 다른 사람이 다 엄마 보잖아. 나 쪽팔려서 못 살겠어. 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옷을 이렇게 딱 사주면 엄마 나 이런 옷 입고 가면은 정말 애들 앞에서 난 정말 되게 부끄럽단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매사 남의 눈, 친구의 눈 이런 거를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고 아 우리 아이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자기에 대한 자의식도 커지고 또 남이 자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가 사춘기를 굉장히 건강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네. 이제 사춘기 시기가 이제 생물학적으로, 신체적으로는 이제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렇게 폭풍이 몰아치는 시기잖아요. 외모도 성인과 비슷하게 다 이제 구분돼서 바뀌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한데 이제 뇌 쪽으로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마지막에 진화한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좌뇌와 우뇌가 연결되는 요 뇌량이라고 하죠. 여기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면에서 뇌가 이 2차 두 번째 태어나는 시기와도 비교할 정도로 엄청 이제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치관들을 형성해 가는 시기입니다. 네. 사춘기 시기는 인격체가 아닌 시기예요. 아이고. 네. 인격체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법적으로 독립적인 존재로 취급받을 수 있는 존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심리학적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일관된 자기의 가치관을 가진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응하는 시기 존재인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물론 그 순간순간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20세기를 문학을 한다고 하는 인물 중에 하나로 이제 페르난도 페소아라는 이제 작가가 있잖아요. 이제 불안의 책에서 우리는 모두 여러 자기 자신의 과잉이라고 해서 남에게 친절하게 대할 때의 나와 남에게 불같이 화를 낼 때의 나는 다른 존재라고 해요. 근데 사춘기는 이 주인의 교체 시기가 너무 빠른 시기인 거죠. 그리고 너무 온전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죠. 근데 그런 도전을 통해서 자기한테 이렇게 대할 때 다른 외부에서 이렇게 보는구나.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렇게 반응이 오고 내가 이렇게 변화해 가는구나. 이걸 이제 만들어가는 시기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거예요. 그 시기를 그렇게 안 보내고 그냥 부모님께서 정해준 것을 수용해 오면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요. 중년에 가서 힘들어요. 뒤늦게요? 네, 미들 패시지라고 하는데요. 오죽하면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40세가 되었다. 이런 책이 나올 만큼 너무 슬퍼요. 네, 그 전에 내 모습으로 살아온 게 아니고 이제 주변에서 만들어준 모습으로 살아오다 보니까 중년쯤 가면 꼭 40이 아니거든요. 중년쯤 가면 난 내 인생은 뭔가 이제 이런 생각이 오면서 너무 이제 흔들리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굉장히 자기 주도적으로 잘 하면서 설계해 나간 친구들은 정말 이제 사춘기를 건강하게 잘 보내는 시기인 거죠. 네, 요즘은 이 사춘기가 빠르면 초등학교 5, 6학년에도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선생님, 이 아이들의 사춘기가 좀 빨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이제 사춘기 시기가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호르몬 분비가 조금 이제 빨라졌기 때문에 사춘기 시기가 한 2, 3년 정도 빨라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10대 초반 정도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사춘기가 빨라지고 늦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 게 통계적으로 한 80% 정도 내외는 아이들이 사춘기를 내적으로는 굉장히 급변하더라도 무난하게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네. 그런데 밖으로 이제 크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극단적인 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겪는 친구들은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런데 그 규격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사례들을 겪는 친구들 중에 보면은 신체적 성숙이 빠르거나 신체적 성숙이 느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이들보다 신체적 성숙이 아주 빠르거나 느린 경우 조금 이제 주의 깊게
예, 보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신체적 변화는 조금 빨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뇌가 발달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거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뇌 쪽은 특히나 이제 진화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굉장히 빨리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사회적으로는 학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빨라졌어요. 네, 사춘기가 신체적으로 오는 건 2, 3년 빨라졌지만 아이들의 이제 공부라든가 뭐 진로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들에 대해서는 더 이제 빨라진 거죠. 요구하는 시기가. 네. 그러니까 신체적 성숙과 뇌 발달 사이의 갭이 더 커졌고 격차가 커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더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격차들로 인해서 요즘의 아이들의 사춘기는 훨씬 더 위험에 빠질 요소가 많아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른들의 이 보호의 테두리는 예전보다 그렇게 커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뭐 맞벌이 부부가 있다거나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주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단순히 사춘기가 2, 3년 빨라졌다라는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관심과 아이의 어떤 이제 세심한 보호가 훨씬 더 주의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청소년 시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사춘기에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어떤 부분들이 가장 스트레스가 많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춘기 때 아이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반항적인 태도도 많이 보이고 화나 짜증도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만큼 스트레스가 크다는 소린데 실제로 아이들이 친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학교나 아니면 부모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 학업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일찍부터 아이들이 수학도 배워야 되고 뭐도 배워야 되는데 이제 자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부모가 자기한테 거는 기대가 클 때 자식한테 이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걸 맞추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애들이 또 느끼는 스트레스가 또 큰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말 못할 사정이나 이유가 다 있는데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좀 너그럽게 좀 받아주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체가 아닌 아이를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경험한 내용들이 있죠. 이제 아직 학습이 실제로 이제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시기에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시기에 있는 아이가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가치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성인 어른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이나 혹은 올바른 모습을 강요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냥 그걸 그대로 학습하거나 거기서 오는 충돌이 자기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실패를 하거나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야 여러 가지 상황이 왔을 때 이제 대처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올바른 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시기인 거죠. 근데 아이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인격체가 아니지만 인격체로 대해주고 그걸 기다려주고 극단적인 선을 넘지 않게만 보호의 테두리를 조금 이제 넓히셔가지고 실패할 기회, 실패할 수 있는 용기를 아이에게 주는 게 이제 사실 부모로서 가장 이제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고요. 실제로 더 가장 이제 최선의 방법은 부모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대로 배우니까요. 네, 그러면 이 작가님께서 이 자녀의 사춘기를 직접 겪어보신 유경험자로서 한번 이 부모님들께 해주실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속상하고 그리고 너무 실망하고 그리고 또 솔직히 좀 많이 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 변화된 모습에 부모가 당황해하고 좀 많이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제 감정에 너무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후회스럽거든요. 이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부모 자신의 어떤 감정에만 너무 빠져 있지 말고 아이의 그 이면의 어떤 그런 사정이나 이유 같은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좀 파악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아이의 입장을 좀 이해해 주면서 이제 좀 너그럽게 받아주면서 그러다 보면은 아이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자녀의 사춘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문제인 자녀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왕따 혹은 따돌림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혹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안산 대부중학교 최우성 선생님을 모시고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는 원인을 알아보고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 그 징후를 재빨리 인지하고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